병원 시어머니 수술 후. 여보? 당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지금 두 사람 뭐 하고 있었던 거냐고. 혹시 병실에서 저 여자랑 이러느라 매일 밤 어머니 병간호하러 온다고 한 거야? 당신 미친 거 아니야? 여기가 어디라고 여자를 끌어들여. 여보, 아니 오해야. 이분이 눈에 먼지가 들어간 것 같다고 해서 내가 불어들인 거야. 뭐야? 그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내가 문 열 때 분명히 둘이 쪽쪽거리면서 붙어있는 걸 두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 아니라니까. 당신도 참 의심할 사람을 의심해야지. 나랑 20년을 살고도 몰라? 그러게. 난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착각이었나 봐. 당신도 남자라는 걸 내가 잊고 있었나 보네.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엄마 간병인이야. 간병인. 간병인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세상에 어떤 간병인이 보호자하고 그렇게 딱 붙어서 손을 조물거려? 네가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암 걸린 어머니 입원실에서 이런 짓을 벌여? 부끄럽지도 않아? 네가 그러고도 교육자냐고. 저와 남편은 학교에서 만나 20년이라는 세월을 함께 산 교사 부부입니다. 그런데 유방암으로 투병하던 시어머니가 다시 자궁암 진단을 받아 수술하게 되셨답니다. 그래서 학교 일로 바쁜 와중에도 병실을 찾았던 저는 그만 생각지도 못한 남편의 불륜 현장을 목격하고 말았답니다. 진짜라니까 그러네. 이분이 오후에 엄마 간병하시는 분이고 내가 퇴근하고 와서 교대하는데 오늘은 엄마가 검사하러 가시는 바람에 둘이 있었던 거야. 이분이 환자 걱정된다고 검사 결과 듣고 가신다면서 기다린 거라고. 그래. 직업의식은 투철한데 대신 양심은 어디 엿바꿔 먹었나 봐? 간병인이면 병간호나 잘할 것이지. 멀쩡한 남의 남자 무릎에는 왜 올라가 있어? 눈 가리고 아웅하지 말고 똑바로 얘기해. 내가 텔레비전에 나오는 여자들처럼 너희들 머리를 죄다 뜯어놔야 바른 대로 말할 거야? 뭐야? 평소에 지적인 것처럼 교양 떨더니만 당신도 무식한 아줌마들이랑 다를 게 없구나? 당연하지. 사람 다 거기서 거긴 거 몰라? 선생이기 이전에 나도 사람이고 여자야. 내가 이 상황에서도 교양이나 찾게 생겼어? 너도 평소에 양심 바른 척 가증스럽게 굴더니 이렇게 아파서 수술하신 어머니 병실에서 미친 짓거리 하는 거 보면 몰라? 그래요. 이왕에 이렇게 된 거 다 말할게요. 나 이 사람이랑 만난 지 벌써 1년도 넘었어요. 뭐라고? 너 딱 봐도 한참 어린 것 같은데 뭐가 아쉬워서 이런 유부남을 만나? 그리고 남의 집 가장이랑 놀아난 주제에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어디서 눈을 똑바로 뜨고 1년을 만났다느니 어떻다느니 입을 나불거려? 넌 창피한 것도 모르니? 당신이야말로 일한다고 남편 건사 제대로 못해놓고 왜 나한테 성질이에요? 이 남자 그냥 나랑 연애만 한 거 아니에요. 우리 살림하면서 아예 부부처럼 산 지도 꽤 됐는데 당신은 그것도 몰랐잖아요. 뭐라고?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우리 동네에서는 다 우리가 부부인 줄 알아요. 솔직히 당신이랑은 무늬만 부부지. 이제 애정이고 나발이고 없잖아요. 그런 관계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왕 이렇게 된 거 이번 기회에 아예 서류 정리하는 게 어때요? 너 정말 대단한 애구나? 하긴 그 정도로 양심이라는 게 없으니 남의 남자 뺏어서 부부 흉내내며 살겠지. 그런데 어쩌지? 난 그 허울뿐인 관계 정리해줄 생각이 전혀 없는데? 내가 누구 좋아하라고 이혼을 해? 여보, 감정적으로 이러지 말고 우리 지성인답게 잘 생각해보자. 뭐? 지성? 그래, 너희는 지성이 차고 넘쳐서 그새를 못 참고 병원까지 쫓아와서 놀아났니? 어머니가 이 사실을 아시면 얼마나 기겁하실까? 여자한테 미치니 아픈 부모도 안 보이디? 그래, 안 보이더라. 너랑 살면서 한 번도 못 느껴본 행복이었어. 나 요즘 이 여자랑 같이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 그러니 너도 그만 미련 버리고 네 갈 길 찾아가. 뭐라고? 너 지금 뭐라고 했어? 뻔뻔하게 어떻게 네 입으로 그런 소리를 짓거려? 어차피 엎질러진 물이고 깨진 쪽박이야. 너랑 나는 예전처럼 절대 돌아갈 수가 없다고. 너는 유책 배우자야. 죄 지은 주제에 어떻게 이렇게 당당할 수가 있어?
내가 너 같은 인간을 믿고 20년을 살았다는 게 너무 어이없고 분통 터진다. 그깟 여자랑 노는 게 그렇게 좋디? 그래서 우리가 쌓아온 신뢰나 믿음 같은 건 엿바꿔 먹듯 쉽게 내버려도 아무 상관없는 거야? 신뢰는 무슨, 누가 선생 아니랄까봐. 교과서 같은 소리 집어치워. 학교에서도 실수 안 하려고 온종일 숨 막히게 사는데 집에 와서도 네 잔소리 들으면 내가 마누라랑 사는지 훈장이랑 사는지 도통 재미가 없단 말이야. 뭐가 어쩌고 어째? 어떻게 20년을 넘게 산 부부가 매일 재밌게만 살 수 있니? 살다 보면 싸우는 날도 있고 힘든 날도 생기는 거지. 그렇다고 세상 남자들이 다 재미 찾아 바람이나 피우는 줄 알아? 그리고 너 왜 이렇게 당당해? 나한테 잘못했다고 빌어볼 생각은 전혀 없어? 빌면 이혼해 줄 거야? 그럼 내가 당장 속고대자라도 하지. 뭐야? 이 못돼 먹은 인간아. 너한테 뭔가를 배우겠다고 꾸역꾸역 학교에 나오는 애들이 불쌍하다. 이런 천벌을 받을 인간들아. 좋아, 이혼해. 너같이 미안한 줄도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인간하고 나도 더는 허울뿐인 부부라는 관계로 엮이고 싶지 않으니까. 그게 정말이야? 정말 이혼할 거야? 아주 좋아 죽는구나. 이혼하고 싶으면 집으로 와. 저 여자 앞에서 이혼 합의까지 하고 싶진 않으니까. 저는 한결같이 바른 줄만 알았던 남편의 어이없고 뻔뻔한 모습에 실망해 주체할 수 없는 분노와 배신감으로 몸서리를 쳤습니다. 그래서 홧김에 이혼해 주겠다고 큰 소리쳤지만 제정신이 돌아오자 너무 억울한 생각이 들어 남편을 그대로 보내주기가 싫었답니다. 주인공집 그날 밤 20년간 마누라를 감쪽같이 속여놓고도 아직도 넌 잘못한 게 없는 것 같니? 도대체 그 얘기를 언제까지 할 거야? 너야말로 꼭 그렇게 사과를 받아야겠어? 당연하지. 내가 그동안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사람 뒤통수를 치고도 미안한 줄을 몰라? 그래, 좋아. 미안하다, 미안해. 됐냐? 솔직히 네가 뭘 그렇게 잘했다고 생색이야? 너 이번에 우리 엄마 입원했을 때도 바쁘다는 핑계로 병간호도 안 했잖아. 그래서 엄마 병간호는 네가 내연녀라고 욕하던 그 여자가 다 했어. 넌 할 말 없어. 뭐라고? 적반하장도 분수가 있어야지. 내가 너랑 결혼하고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는지 세상 사람은 다 몰라도 너는 알아야지. 나 처음에 시집왔을 때 아가씨들 다 학생이었던 거 잊었어? 그 뒷바라지 내가 다 하면서 성인 만들어서 독립시켰어. 그런 건 너한테 아무것도 아니야? 그게 언제적 얘기인데 인제 와서 그 얘기를 꺼내? 할 말 없으면 옛날 얘기 꺼내는 거 지겹지 않냐? 어디 그것뿐이야? 그 여자가 아무리 병간호했다고 그걸 어떻게 나랑 비교할 수가 있어. 매일 만나고 싶어서 간병인이라고 뻥치고 꼼수 쓴 것 같은데 그래봤자 이번 며칠 가지고 나랑 비교한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내가 어머니 처음 발병하고부터 수술, 입원 반복하시는 내내 병간호 하느라 휴직을 몇 번이나 한 줄 모르고 그러는 거야? 내가 이래서 너랑 살기가 싫다는 거야. 너만 좋은 며느리이고 너만 희생하며 살았지. 누가 그렇다고 했어? 당신이 하도 낯두껍게 나오니까 어이가 없어서 그러는 거 아니야. 도대체 그런 여자는 어디서 만난 거야? 혹시 어디 술집에서 만난 거니? 뭐? 술집? 야, 말 함부로 하지 마. 그 여자가 사랑에 미쳐서 나 같은 유부남이나 만난다고 너한테 막 무시당하고 그럴 여자 아니거든? 그 여자 대학원까지 나와서 대기업 다니는 여자야. 평소 이상형이 나처럼 푸근한 아빠 같은 스타일이라서 나한테 빠진 거라고. 그런 제정신 아닌 여자가 대기업을 다녀? 하요, 말세다 말세야. 잔소리 집어치우고 서류 났어. 분명히 네가 이혼하자고 했지. 그래, 너 하는 꼴이 하도 정 떨어져서 그랬다. 근데 조건이 있어. 이혼하려면 재산 다 포기하고 맨몸으로 나가. 뭐라고? 내가 왜? 나 지금까지 가장으로서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너한테 손찌검을 하기랬냐? 놀고 먹기랬냐? 근데 왜 내가 뼈 빠지게 번 돈으로 만든 재산을 포기하라는 거야? 너 날강도야? 날강도?
감히 어디서 그런 말을 짓거려? 20년간의 네 노력을 허사로 만든 건 바로 너랑 그 내연녀야. 언제쯤이면 제정신으로 돌아올래, 이 인간아? 내가 지금처럼 제정신일 때가 또 없었거든? 그동안 너랑 산 세월이 아까워서 미치겠는 것 빼고는 지극히 정상적인 상태라고. 뭐야? 자꾸 그러면서 나 자극해서 도장 찍게 하려는 속셈인 것 같은데 그럴수록 역효과야. 곱게 이혼하고 싶으면 나 화 돋구지 말고 얌전히 처분이나 기다리라고. 저는 혹시나 남편이 한순간의 충동으로 실수했다며 사과할지도 모른다고 기대했어요. 하지만 그런 제 기대가 무색하게 남편은 잘못이 전혀 없다는 듯이 오히려 큰 소리치며 이혼하자고 노래를 불렀죠. 억장이 무너진 저는 이대로 물러설 수 없다는 생각에 평소 저를 친자식처럼 아끼고 의지했던 시어머니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고 하소연하기로 마음먹었답니다. 통화 며칠 후. 어머니, 몸은 좀 어떠세요? 내일 퇴원하시는 거 맞죠? 어냐, 다행히 집에 가도 된다는구나. 수술 경과가 나쁘지 않은 것 같더라.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제가 매일 가봐야 하는데 요즘 학교에 일이 너무 많아서요. 내일 퇴원하시기 전에는 시간 맞춰서 갈게요. 아서라, 너 바쁜 거 뻔히 하는데 뭐하러?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일해라. 이번에 교무부장 맡아서 정신없는 거 잘 안다. 내일은 너희 시누이들이 오기로 했어. 넌 무리해서 병원으로 오지 말고 집에서 보자. 그럼 며칠 있다가 집으로 갈게요. 요즘 병원에도 자주 못 가고 죄송해요. 예, 너 나한테는 아무렇지 않은 척 애쓰지 않아도 돼. 지금 네 속이 속이겠니? 어머니, 혹시 그 의한테 들으셨어요? 그래. 나는 그 여자가 정말 내 아들하고 그런 사이인 줄은 감쪽같이 몰랐다. 저녁에 1~2시간씩 간병 아르바이트 한다길래 그런 줄만 알았어. 근데 그게 다 저희 둘이 매일 만나려고 만든 꼼수였다는 걸 내가 어떻게 알았겠니? 영길이랑 그 불효 같은 기집애가 저녁에 나한테 온다는 핑계로 매일 여기 들러서 네 눈치 안 보고 둘이 만나려고 그랬나 보더라. 내가 이렇게 놀랐는데 넌 얼마나 충격이었겠니? 이것들이 너한테 들키더니 아예 대놓고 둘이 결혼할 거라고 나한테까지 큰 소리 치더라. 내가 기가 막혀서. 그러니 네 속은 오죽하겠니? 어머니, 저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 남자가 아주 돌아도 단단히 돌았나 봐요. 원래 걔처럼 모범생으로 산 남자들이 늦바람 나면 무섭다고들 하잖니. 나도 내 아들이 그런 줄은 몰랐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너한테는 그러면 안 되지. 네가 우리 집에 어떻게 했니? 그 꽃 같은 나이에 시집살이 하면서 시누이들 뒷바라지 다 하고 나 유방암 진단받고 치료받을 때도 휴직까지 하면서 돌봐준 게 바로 너 아니냐? 내가 그 고마움은 죽어서도 못 잊는다. 어머니. 아가, 내가 항상 얼마나 고맙고 미안해하는지 너도 잘 알고 있지? 그래서 나도 이런 말 정말 하고 싶지 않지만 너 그냥 이혼하는 게 어떻겠니? 네? 아니,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무리 내 아들이라지만 너무 괘씸하잖니. 저런 인간한테 휘둘리느라 남은 네 인생 낭비하는 게 억울하지도 않아? 그 녀석이 어려서부터 고집이 보통이 아니었어. 아마 그 여자랑 떨어지기가 쉽지 않을 거다. 그동안 너 몸고생, 마음고생하는 거 난 못 본다.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이혼을 해요? 그럼 그 둘만 좋은 일 시키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엔 대개 시부모님들은 이혼을 반대하시면서 며느리한테 참으라고 한다던데. 그거야. 자기 아들 이혼남 만들기 싫으니 며느리 마음은 생각도 안 하고 무조건 참으라고 하는 시부모들이지. 난 그런 이기적인 부모들하고는 다르다. 네가 나 간병하느라 회사까지 휴직했을 때 내가 한 말 기억하니? 너를 며느리가 아닌 딸로 생각하겠다고 했잖아. 그리고 친정엄마 안 계신 너도 나를 친엄마로 생각하겠다고 했잖니. 그래서 지금 내가 친정엄마 심정으로 말하는 거야. 네가 다른 여자들처럼 혼자 살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데 왜 그런 수모를 참고 살아야 하니?
깔끔하게 정리하고 너 위에서 살아라.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그래요. 저희가 1, 2년 같이 산 것도 아니고 자그마치 20년이 넘게 살았어요. 그 세월을 어떻게 이렇게 하루아침에 정리해요. 물론 처음에야 힘들겠지만 다 시간이 해결해 줄 거다. 이미 끝난 사이에 붙잡고 있어봐야 너만 힘들어. 그리고 너, 내가 약속하는데 그 인간들 절대 결혼 못한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절대 못해. 그 녀석이 아무리 눈이 돌았어도 병든 지엄이 뜻까지 거스르겠니? 내가 절대 안 된다고 버틸 테니 넌 아무 걱정하지 말고 그냥 도장 찍고 미련 없이 네 갈 길 가거라. 재산 분할도 너한테 유리하게 해주라고 하마. 정말 그것밖에는 방법이 없을까요? 너 아직 50도 안 됐어. 요즘 네 나이는 뭐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나이다. 그런 배은망덕한 인간 다 있고 너도 그만 속 끓였으면 좋겠구나. 진심으로 네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어머니 마음은 알 것 같지만 저는 그 사람이 너무 괘씸해요. 인생 긴 것 같아도 한없이 짧다. 그런 미움 때문에 아까운 네 인생 낭비할래? 당연히 이혼은 안 된다고 하실 줄 알았던 시어머니가 오히려 남편과 헤어지라고 하자 저는 적잖이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상처받은 저를 이해하고 제 편에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며칠 후 퇴원한 어머니를 찾아뵙기 위해 시댁으로 찾아갔습니다. 시댁 이틀 후. 어머니, 저 왔어요. 사모님은 지금 방에 계시는데 누구신지? 아, 어제부터 새로 오신 간병인이시죠? 저 이 집 며느리예요. 아, 아드님이 두 분이셨나 보네요. 그럼 둘째 며느님이시구나. 네?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어제는 큰 아드님 내외분이 왔었거든요. 아휴, 근데 죄송하지만 제가 오늘 일이 생겨서 조금 일찍 들어가 봐야 할 것 같아요. 큰 아드님한테 전화했는데 통화가 안 되네요. 아,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왔으니까 그만 들어가 보세요. 아휴, 감사합니다. 아까 저녁은 잘 드셨고요. 한 10분 정도 후에 약만 챙겨드리면 되거든요. 아, 네, 알겠습니다. 걱정 말고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뵐게요. 시어머니가 퇴원하시면서 늦은 시간까지 일해줄 간병인을 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를 본 간병인이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며 저를 불안에 휩싸이게 만들었죠. 아니나 다를까 제가 온 것도 모르고 누군가와 신이 나게 통화하는 시어머니의 목소리를 듣고 저는 그만 기겁하고 말았답니다. 어제 네가 해놓고 간 전복죽 잘 먹었다. 아휴, 일하느라 바빴을 텐데 언제 음식을 그렇게 배웠니? 사 먹는 것보다 훨씬 맛있더라. 아, 어머, 그래. 안 싸더니 솜씨가 좋으시구나. 사위사랑은 장모라는데 그동안 장모사랑 한 번 못 받은 우리 아들이 이제야 사위 대접 좀 받아보겠구나. 그래, 결혼 준비는 잘 돼가니? 아, 그거야 걱정하지 말라니까. 지금 거의 넘어온 것 같다. 에휴, 아니야. 너희가 괜히 나서서 자극해봐야 반발심만 커진다니까 그러네. 내가 살살 달래서 지 생각하는 척하면서 이혼하라고 하면 말을 들을 것 같다. 원래 나를 엄청 믿고 따르던 애거든. 그러니 넌 아무 걱정하지 말고 얼른 애 가실 생각부터 해라. 죽기 전에 내 아들이 자식 품에 안는 거 한 번은 꼭 보고 싶구나. 아, 그 한약은 잘 먹고 있지? 그래, 그거 엄청나게 어렵게 수소문해서 지은 거야. 아무리 바빠도 빠짐없이 잘 챙겨 먹어야 한다. 그거 먹고 10년 넘게 애 못 가지던 여자도 아들을 낳았다고 하더라. 그럼 내 며느리는 이제 너 하나야. 시어머니는 내연녀가 분명한 통화 상대에게 한약까지 지어주신 모양이었죠? 저는 너무 기가 차서 숨이 막혀왔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잃지 않기 위해 애쓰며 간신히 두근거리는 심장을 부여잡고 방문을 열어젖혀 시어머니를 불렀답니다.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누구한테 한약을 지어주셨다는 건데요? 아유, 깜짝이야.
너 이게 무슨 안 하던 짓이야? 이제 겨우 회복하고 태어난 시험이 다시 입원시킬 셈이니? 방금 누구랑 통화하신 거냐고요? 설마 제가 생각하는 그 여자는 아니죠? 아니, 얘가 갑자기 왜 이래? 내 친구 딸이 애를 못 가진다길래 용한 한의원이 있다는 걸 들어서 내가 거기 한약을 좀 지어 보내줬어. 그래서 고맙다고 연락 온 거다. 어머니까지 저한테 거짓말 하시는 거예요? 그 여자한테 며느리라고 하시는 거 제가 똑똑히 들었거든요? 내가 이래서 신경 쓰지 말고 정리하라고 한 거다. 네가 얼마나 속이 상했으면 이제 환청까지 됐니? 환청이라니요. 어머니가 분명히 약 잘 챙겨 먹고 손자 낳으라고 하셨잖아요. 아유, 얘. 요양해야 하는 건 내가 아니라 너 같다. 얼른 그 못된 녀석이랑 정리하고 어디 공기 맑은 곳으로 여행이라도 다녀와라. 아니, 내가 보내줄 테니 말만 해라. 아니요. 저 잘못 들은 거 아니에요. 어머니가 분명히 그 여자한테 저 이혼시킬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애 가지라고 하시는 거 들었어요. 아니, 어떻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머니가 저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제가 어머니한테 어떻게 했는데 저 어머니 수술하셨을 때 배변 수발까지 다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때 제 손 잡으면서 평생 모녀지간처럼 서로 아끼면서 살자고 하신 게 누구예요? 바로 어머니잖아요. 근데 도대체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건데요? 아이고, 그러게 서로 얼굴 붉히지 않게 좋게 헤어졌으면 좋잖니. 왜 쥐새끼처럼 남의 말은 엿들어서 이런 사달을 만들어? 누가 엄마 없이 큰 물건 아니랄까봐 기본 예의도 몰라. 그러게 근본도 없는 게 꼴의 선생이라고 목에 힘줘봤자 가정교육 못 받은 건 어떻게든 티가 나게 돼 있지. 뭐라고요? 정말 어머니 맞으세요? 그래. 내가 그래도 그동안의 정이 있어서 상처 덜 받고 정리하게 하려고 가진 노력을 다했는데 이제 더는 안 되겠다. 어차피 이렇게 된 거 까놓고 말아마. 걔네들 지금 결혼식 준비하고 있으니까 넌 하루라도 빨리 서류 정리하고 각자 갈 길 편하게 가거라. 어머니, 대체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며칠 전까지도 그렇게 제 걱정하시던 분이 아니지. 이제 보니까 속 썩지 말고 이혼하라고 하신 게 저 생각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빨리 이혼시키려고 그러신 거였어요? 그래. 어차피 마음 떠난 애 붙잡고 있어봐야 서로 힘드니 그냥 이혼하라고 한 거다. 왜 이러시는 거예요? 혹시 제가 이번에 일이 바빠서 휴직 못한 것 때문에 섭섭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동안 입원하실 때마다 제가 휴직하고 병간호 해드렸잖아요. 근데 입원 한 번 못했다고 그게 그렇게 서운하셨어요? 아니, 얘가 누굴 밴댕이 소갈딱지로 만들어. 그런 거 아니다. 그러면 왜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네가 이렇게 너 자신을 모르는 게 문제지. 막말로 너 우리 식구들 좀 챙긴 걸로 맨날 생색만 냈지. 여자로서 할 일은 못했다는 생각은 안 해봤냐?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여자로서 할 일이라니 혹시 애 문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알긴 아는구나. 내가 너 때문에 우리 아들 부모 되는 것도 못 보고 하고 싶은 말도 참느라 속이 새카맣게 탔다. 근데 이제 더는 너무 억울해서 못 참겠어. 어차피 너는 나이도 있고 애 낳는 건 기대도 잘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나는 아직 포기가 안 되니 그럼 어쩌겠니? 아니, 영길 씨 나이가 몇인데 그 문제를 아직도 꺼내시는 거예요. 영길이 나이가 어때서? 그러게 남들 다 가질 나이에 가졌으면 좀 좋아? 나는 그래도 혹시나 하면서 계속 기다렸다. 스트레스 주면 생길 애도 안 생긴다고 하길래 티는 내지 않으려고 했지만 그래도 설마 하면서 기다렸는데 결국 내 아들이 너 때문에 50을 바라볼 때까지 저렇게 자식도 없이 늙을 줄 누가 알았겠니? 그게 왜 꼭 저 때문이라고 생각하세요? 병원에서도 원인 불명이라고 했는데 그럼 지금까지 그걸 제 탓이라고 생각하면서 저를 원망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 다른 여자 만나서 애가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보면 되지 않겠니? 그러려면 너랑 헤어져야 할 거 아니야.
솔직히 그동안은 직업도 마음에 들고 네가 우리 식구한테 한 것도 있고 그래서 눈 딱 감고 잊어보려고 했다. 그런데 이번에 암이 재발하고 나니 이대로 정말 죽을 수도 있겠구나 싶었어. 근데 영길이가 저렇게 자식도 없이 늙는 걸 보니 속에서 천불이 나더라. 그때 마침 영길이가 만나는 여자가 있다는데 나이도 애 낳기 좋고 머리도 좋은 것 같아서 걔한테서 손자 하나 보기로 마음먹은 거지. 뭐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는 제 생각해서 이혼하라고 하는 척 연기하신 거예요? 그래, 내 아들이 꼬물꼬물 귀여운 자식재미 한번 보길 바라는 어미 마음이 잘못이냐? 너랑은 이미 늦어서 안 되지만 그 애는 아직 젊어서 충분히 가능할 거 아니냐고. 세상에,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손주 한번 안아보고 싶은 욕심에 20년간 한 식구로 살던 며느리 뒤통수를 쳤다는 말씀이세요? 저 하나 어르고 달래서 이혼시키고 나면 아들 내연녀가 손주 안겨줄 것 같아서 그 여자한테 한약까지 사다 바치신 거냐고요. 그래, 다 알았으니 이제 그만 정리하자. 너도 이런 우리랑 계속 가족으로 살 생각은 없을 거 아니냐. 이미 우리 사이에 금이 갔고 서로 못 볼 거를 너무 보였어. 그러니 현명하게 웃으며 헤어지자. 기가 막혀서 저한테 잘못했다거나 미안하다거나 그런 생각은 전혀 안 해보신 거예요? 오냐, 그래. 미안하게 됐다. 그럼 이제 그만 서로 정리해 줄 테냐? 누가 모자지간이 아니랄까봐 한다는 소리가 소름 돋게 똑같네요. 그럼 저도 똑같이 대답해 드릴게요. 저요, 이대로는 절대 못 헤어져요. 혹시 재산이고 뭐고 다 포기하고 맨몸으로 나간다면 생각해 볼 테니까 아드님 데리고 잘 말씀해 보시던지요. 아니 뭐야? 너희가 그동안 20년 넘게 벌어서 모은 재산이 얼마인데 그걸 혼자 굴곡하겠다고? 애를 낳아도 뭐 가진 게 있어야 키울 거 아니냐. 지금 낳아도 애가 초등학교 갈 때쯤에는 영길이가 50이 넘을 텐데 너한테 재산도 다 뺏기고 나면 애를 어떻게 키우라는 거야? 어머니, 정말 뻔뻔하시네요. 이 와중에 한다는 말씀이 고작 그런 말씀이세요? 제가 그동안 어머니를 얼마나 믿고 의지했는데 저한테는 이렇게 상처를 주시고 아직 생기지도 않은 애나 걱정하시느냐고요. 적어도 저를 한때라도 가족으로 생각했다면 이러실 수는 없어요. 하늘이 무섭지 않으세요? 어냐, 너 하고 싶은 말 다 해라. 그래서 불린다면 내가 무슨 소리는 못 듣겠니? 그러니 성질은 다 나한테 내고 우리 영길이는 놔줘라. 네가 이번 생에 부모가 못 된다고 꼭 우리 아들까지 같은 신세로 만들어야 속이 시원하겠니? 걔는 내가 반드시 새 여자랑 자식 낳고 알콩달콩 살 수 있도록 만들 거다. 두고 봐라. 평소 친부모처럼 믿고 따르던 시어머니에게 철저하게 배신당한 저는 피눈물을 흘리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한데 제가 돌아왔을 때는 이미 남편이 자기 짐을 모두 들고 나가버린 다음이었죠. 그래서 전 빈집에 덩그러니 혼자 남아 지난 세월을 곱씹으며 서럽게 오열했답니다. 그런데 그때 남편의 내연녀라는 여자가 저에게 만나자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카페 다음날. 무슨 일로 보자고 한 거야? 우리 다 배운 사람들이니 제발 난 부끄러운 일 만들지 말고 이성적으로 해결하죠. 뭐? 배운 사람들? 이성적? 네가 이성이라는 게 있는 사람이야? 남의 남편 가로챈 여자가 할 소리는 아니지 않나? 그런 식으로 이죽거리면서 감정 낭비나 하려고 보자고 한 거 아니거든요? 어제 어머니랑 내가 통화하는 거 다 들었다면서 왜 아직도 그이랑 못 헤어진다는 거예요? 뭐? 그이? 미치지 않고서야 내 앞에서 어떻게 그런 소리를 짓거려? 누가 들으면 너희가 20년 산 부부인 줄 알겠어. 지금이야 깨가 쏟아지겠지만 머지않아 후회하게 될 날이 꼭 올 거야. 조광 지쳐버리고 바람 피운 남자 믿어봐야 끝은 안 봐도 뻔하지. 그렇게 말하면 자존심이 좀 덜 상하나 봐요. 그럼 얼마든지 들어줄 테니 마음대로 해요. 그리고 이혼만 해줘요. 어제 어머니한테 들었겠지만 우리 아기 가지려고 노력 중이에요.
근데 영길 씨 나이도 있고 어머니 건강도 안 좋으셔서 서둘러야 할 것 같거든요. 근데 병원에서 인공수정 받으려면 우리가 부부여야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사실혼이든 법률혼이든 가족관계 서류를 내야 한다는데 거기에 떡하니 다른 부인이 있으면 시술 자체가 안 되잖아요. 난 시술만 하면 성공할 자신이 있단 말이에요. 건강만 되면 애셋은 낳아줄 생각도 있고요. 그러니 빨리 이혼 좀 해주세요. 뭐야? 너 나한테 이혼서를 맡겨놨어? 이게 어디서 이혼을 하라 말아야. 막말로 이런 억지 수치스럽지도 않아요? 억지? 내가 지금 억지를 쓴다는 말이야? 그럼 아니에요? 자기 싫다는 사람 괴롭히고 매달리면서 재산 핑계로 이혼 못한다고 버티는 게 억지죠. 마음이 떠났는데 어쩌라고 그러는 거예요? 너 국어 공부 다시 해야겠구나. 억지는 그럴 때 쓰는 말이 아니야. 멀쩡히 가정 있는 남자 꼬연에 놀아나 놓고 본처 찾아와서 이혼하라고 떠드는 거, 이게 바로 억지인 거야. 알겠어? 그리고 나는 그런 억지에 눈 하나 깜빡할 생각이 없으니까 애는 둘이 알아서 제주껏 만들어봐. 나랑 20년 되도록 안 생긴 애가 생긴다면 너희가 바로 천생연분일지도 모르지. 그러면 내가 진심으로 축하해 줄게. 근데 너희도 1년이 넘은 사이라면서 그 정도에도 소식이 없으면 쉬운 길은 아닌 것 같네. 그러고도 기어코 그 인간 애를 낳고 싶니? 인공수정이니 시험관이니 그거 여자 몸이 엄청나게 망가지고 힘든 일이라던데 그건 알아? 덱한테 그럼 걱정까지 해달라고 한 적 없거든요? 그래? 근데 참 신기하네. 아무리 봐도 내 남편이나 그 어머니나 당신을 애 가지기 위한 도구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이건 뭐 현대판 씨바지도 아니고 멀쩡히 대기업까지 다니는 사람이라면서 지금 그런 상황이 아무렇지도 않은가 봐? 네, 난 전혀 상관없어요. 원래 사랑은 아낌없이 주는 거라잖아요. 영길 씨가 그렇게 원하는 아이 낳아줄 수 있다면 난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아이고 눈물 나라. 참 대단한 사랑이네. 그럼 당신이 사랑하는 그 남자한테 전해. 전 재산 포기하면 이혼해 주겠다고. 이대로 소송 간다고 해도 유책 배우자는 승소하기 힘들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 거 알지? 보아하니 한시가 급한 것 같은데 애 초등학교 갈 때 칠순잔치 하고 싶지 않으면 그냥 빈손으로 나가라고 해. 알겠어? 당신은 그 남자 위해서 별짓 다 하는 것 같은데 그 남자는 그깟 재산 하나 포기 못하는 건가? 나는 가진 것 전부 다 내 앞으로 증여해주면 당장 이혼해준다고 누누이 말했어. 사실 그 사람 직업도 안정적이고 당신도 대기업 다니니 그깟 돈이야 둘이 또 벌면 되는 거 아니야? 좋아요. 그쪽이 분명히 말했어요. 재산 다 주면 이혼해주겠다고요. 나중에 딴소리 하지 말아요. 당연하지. 어차피 재활용도 못하게 된 쓰레기 나도 거두고 싶은 마음 없거든. 당신이 수고해서 데리고 살든 말든 알아서 해. 난 남의 눈에 피눈물 뽑으면서 얻은 행복이 얼마나 갈지 눈은 똑바로 뜨고 지켜볼 테니까. 남편과 시어머니에 이어 내연녀까지 저를 찾아와 당당하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궁지에 몰린 저는 어떻게 하면 남편에게 통쾌한 복수를 할 수 있을지 고민하며 일단 그동안 일군 재산을 모두 빼앗기로 마음먹었죠. 그래서 남편에게 눈이 멀어 판단력이 흐려진 내연녀를 자극해 재산을 전부 저에게 증여하면 당장 이혼해 주겠다고 하자 여자는 눈을 빛내며 돌아갔답니다. 그리고 남편을 어떻게 설득했는지 결국 둘이 살던 30평대 아파트와 월세 받는 상가, 혹시 몰라 강원도 일대에 사돈 땅까지 전부 제 앞으로 명의 이전 받는 데에 성공했습니다. 통화 반년 후. 혹시 교육청에 신고한 거 너냐? 뜬금없이 전화해서 그게 무슨 말이야. 신고라니. 뭘 신고해? 오리발을 내밀겠다. 네가 아니면 내가 학부모들한테 돈 받은 걸 교육청에서 어떻게 알아? 어머, 그런 일이 있었어? 한 집에 살면서 나도 몰랐던 일이네. 너 이렇게 못돼 먹은 인간이었어?
네가 재산 다 달라고 해서 난 땡전 한 푼 없이 맨몸으로 나왔는데 어떻게 이런 짓까지 벌여? 누가 할 소리를 하는 거야? 너야말로 그렇게 막 나가는 인간이었어? 하긴 교육자라는 게 새파랗게 어린 여자랑 바람 피워놓고 큰 소리 치는 거 보면 정신이 똑바로 박힌 인간은 아니지. 그러니까 네가 신고한 게 맞는 거지? 그래, 내가 했다. 근데 그건 단순하게 너한테 복수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야. 너 같은 인간이랑 같은 교육자라는 게 너무 부끄럽더라. 너 집 나가고 나서 컴퓨터 정리하는데 네가 그동안 돈 받아온 내역을 아주 곱게도 정리해놨던데? 뭐야? 너 처음부터 이럴 생각이었지? 재산만 다 주면 깔끔하게 헤어져 주겠다더니 뒤에서는 이런 짓이나 꾸미고 있었던 거냐고. 이거 아주 무서운 여자네? 20년 같이 산 남편 뒤통수 치니 후련하냐? 누가 할 소리를 하는 거야. 내 뒤통수 친 건 네가 먼저거든? 너야말로 나랑 헤어지고 혼인신고하니 어떻게 금방 애가 생기긴 하고? 애 가지고 싶어서 너희 엄마 병간호하고 동생들 다 건사한 나는 헌신짝 버리듯 해놓고 네 비리 신고했다고 지금 나를 원망하는 거야? 그러게 인생을 똑바로 살지 그랬어. 겉으로는 바른 생활하는 교육자인 척 꼴값을 다 떨어놓고 뒤로는 학부모들한테 돈 받고 생활기록부 조작해주는 게 너란 인간이잖아. 내가 여태 그걸 모르고 살았다는 게 너무 어이없더라. 너 그 돈 받아서 뭐 했니? 마누라 몰래 젊은 여자랑 바람 피우려니 돈이 궁하긴 궁했겠구나. 그래서 그렇게라도 딴 주머니를 차야 했어? 다들 쉬쉬해서 그렇지 한두 번 학부모 돈 안 받은 사람이 있는 줄 알아?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신고까지 해. 네가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니까 지금 이런 꼴을 당하게 된 거야. 제발 남은 인생은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아. 똑바로 살고 싶어도 기회가 있어야지. 너 때문에 나 학교도 그만두고 인생 나락갔어. 나 파면 당했다는 거 듣고 엄마는 충격받아서 상태가 갑자기 나빠지셨고 다시 입원하셨는데 어떻게 될지 하루하루가 살얼음판 같은 상황이야. 어머나 어쩌나 그렇게 원하던 손주는 안아보고 돌아가셔야 할 텐데 그리고 끔찍하게 예뻐하던 새며느리가 병간호 잘해줄 테니 금방 털고 일어나시겠지. 그 사람도 너 때문에 친정에서 내쳐지고 회사에서도 대기 발령 받았어. 근데 자기가 도저히 창피해서 그 상황을 못 견디겠다고 사표 내고 나왔다고. 그 바람에 우울증에 대인 기피증까지 와서 정신과 치료도 받았어. 이게 다 네가 한 상간 소송 때문에 생긴 일이야. 받을 건 다 받아먹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남편 뺏긴 여자가 못할 게 있는 줄 알아? 그리고 내가 재산 주면 이혼해주겠다고 했지. 당신 비리 감춰주고 그 여자 상간한 것도 다 눈 감아준다고 한 적은 없는데? 당신은 아직도 이 모든 일이 내 탓인 것 같지? 그래서 너는 안 되는 거야. 모든 걸 남의 탓만 하기 전에 너 자신을 한번 돌아보란 말이야. 애초에 네가 애 안 생기는 걸 내 탓이라고 생각하면서 바람만 안 피웠어도 이런 일이 왜 생겨? 뭐가 어쩌고 어째? 그러니까 너는 잘못한 게 없다 이거야? 아니? 내가 언제 잘못한 거 없다고 했어? 너같이 거지 같은 인간을 만나서 인생을 20년이나 허비한 게 가장 큰 잘못이지.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알뜰하게 받아낸 돈으로 남은 인생은 후회 없이 살아보려고. 그러니까 너도 남은 인생이나 열심히 살아. 아픈 부모 보살피고 우울증 걸린 마누라 건사하려면 얼마나 바쁘겠어? 아무쪼록 고생하고 똑똑거비 같은 애도 꼭 낳길 바란다. 화이팅! 저는 재산을 다 받아내고 이혼 서류에 도장 찍어주기 전 내연녀에게 상간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학부모로부터 촌지를 받은 정황을 포착해 교육청에 신고했죠. 그 일로 남편은 파면당하고 내연녀도 사회적으로 매장당하고 말았답니다. 상황이 그러니 시어머니와 전남편이 그토록 바라던 아이도 쉽게 생기지 않은 모양이었죠. 거기다 아들이 교사라는 게 큰 자부심이었던 시어머니는 충격을 받고 다시 건강이 악화하여 몇 달을 넘기지 못하고 돌아가셨답니다. 그토록 바라던 아들의 부모 되는 모습은 보지 못한 채로 말이죠.
하지만 그 후에도 두 사람 사이에는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결국 가진 것도 없이 직장도 잃고 아이도 갖지 못한 전남편과 내연녀는 서로 피 터지게 싸우기만 하다 혼인신고한 지 1년도 못 돼 이혼했다고 합니다.